왜 이런 아픈 결과가 있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할까?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 번째 사랑이 찾아오지 말란 법 없거든요. 잘못하면 또 실패하세요. 가장 중요한 대상인 네 배우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배우자가 지금은 없으니까. 네네. 네. 그렇죠. 힘들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겠죠. 제가 쉽게 결정을 좋은 사람으로 내리고 아니면 쉽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냥 멀리 하든 가까이 하면 너무 가까이 해서 그냥 다 퍼주고 내 거를 다 그냥 양보하고 좀 그런 성향? 그러면 안 좋을 땐 되게 상처받잖아요. 그럼요. 상처받고 막 그럼요. 그걸 갖다가 자꾸 이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. 지금까지도. 네. 그거는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해요.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요. 이렇게 사람하고 좀 만나서 좀 시간을 갖고 그럼 좀 알게 되잖아요. 그 과정에서 금방 좋아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고 하는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?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? 왜 그럴까요? 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다가오면 그래 이 사람 말고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되게 자기 비하? 그런 생각을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또 시집을 가겠어 이 사람이 날 좋아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더 만나보고 좀 더 알아보고 너랑은 이런 면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아니야 막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. 아니야 나래가 얼마나 착한데 정말 나를 위해서 온갖 걸 다 버릴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야.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결과물이 잘 안 나왔던 거. 근데 뭐 배우자 입장에서는 또 제가 너무 급한 성격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좋은 결과물들은 안 나온 게 좀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좀 알아가면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지 못했던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연애가 굉장히 짧았어요, 그러면? 연애 기간은 대체적으로 다 짧았어요. 어느 정도? 어떤 결혼을 말해줄까요? 실제로 한 1년이 다 넘었던. 그렇죠. 횟수로는 다 넘긴 했는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그런 시간은 좀 짧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그 시작은 그래 고맙지 누가 날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. 내 안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뭐 아니라고 해도 막 아니야 누가 날 좋아해 나 이제 그 사람 아니면 시집 못 가 막 이런 얘기를 늘상 했었어요. 좀 이성 이렇게 봤을 때 혹 빠지는 게 어떤 걸 보고 이렇게 혹 빠지세요? 근데 저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만났을 때 좋으면 좋은 거. 뭐 아무것도 그런 기준이 없어요. 그냥 어떤 사람인지도 만났을 때 딱 클릭되는 게 있으면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떤 때는 막 너무 좋은 향이 나.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. 아니면 어떠한 제스처를 했는데 그 제스처가 너무 멋있어.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. 금방 이렇게 사랑에 좀 빠지세요. 금사빠인 것 같아요. 네. 또 그렇게 확 매력에 빠져서 막 좋다가 또 인간 관계라는 게 어떤 거가 탁 건드려지면 이렇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든가 이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맞아. 저 거짓말 못 쳐요. 그럼 들어볼까요 우리 아는 씨? 진짜 싫어요. 거짓말도 왜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셋이 만나자 했는데 진짜 피치 못하게 못 나올 수 있잖아요. 거짓말이 아니죠. 그렇게 안 됐으니까.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셋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. 근데 나를 왜 굳이 셋이 불러? 이런 그 왜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그 책임감 없이 뱉어지는 그런 말들.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거짓말. 그리고 진짜 거짓말들. 그런 것들이 저는 못 참겠어요. 그러니까 근데 또 약간 또 뭐 궁금해지는 게
연애하시는 동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확인이 좀 잘 안 되시는 그렇죠. 분인가요? 그리고 연애할 네. 동안에는 이제 제가 방어치잖아요. 아,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.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닐 거야.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.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깨닫지 않고 있다가 이제 깊은 사이가 됐을 때, 그때가 그게 진짜였구나.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아픈 거죠. 내가 왜 그때 못 깨달았을까?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자책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. 그래서 저는 거짓말은 애들한테도 싫어요. 애들한테도 눈을 얘기해요. 거짓말은 안 된다고. 어느 사회에서도 어느 구성원으로서도 그거는 용납되지 않을 거라고. 그리고 우리 가족 관계에서는 특히나 거짓말이 있으면은 더 안 된다고. 우리는 다른 가족들이랑 좀 다르게 모여서 만났기 때문에 거짓말,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지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물론 사랑도 필요하지만 신뢰가 있지 않으면 저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우겠어라든지 저 자식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게 장담할 수 있어. 뭐 이런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 가족은 그냥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절대 거짓말은 안 된다. 네,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우리 아연 씨하고 쭉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. 그리고 엄마로서도 최선을 다하고, 왜냐하면 싱글맘으로 아이들 둘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진짜 대단해요. 네, 네. 이게 꼭 경제적인 걸 떠나서 혼자 키우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세요. 자, 그런데 이 질문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. 아연 씨 마음에 조금 아플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얘기는 좀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이 질문을 드려요. 아연 씨는 여러 번 경험을 하면 경험이 반복되어질수록 학습이 일어나서 다음번에 똑같은 경로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근데 결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런 아픈 결과가 있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할까? 저도 그게 궁금해요. 왜 그럴까 하는 거죠.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금방 사람을 믿나요, 제가? 그래서? 그럴 수도 수도 있을 있을까요? 거예요. 네. 아니면 참을성이 없어서? 그냥 뭔가를 실수를 해도 계속 참고 인내하고 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참아서? 뭘까요? 분명히 저한테 있는 문제일 텐데 제가 실수한 거고 제가 판단해서 결혼했고 제가 판단해서 또 이혼했고. 근데 실수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.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어떠한 문제들은 상대편이 기여를 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특성을 살펴보자는 거지. 아연 씨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매 순간 다 사람은 최선을 다하거든요. 어쨌든 속전속결로 굉장히 빨리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도 속전속결인 편이니 이것이 또 여러 번 반복됐다면 파악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. 왜 그럴까? 저희 아버지는 되게 좋으신데. 네네.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어요. 평범하게 자랐지. 부모님 그냥 평범하게. 뭐 언니, 남동생 다 뭐 다 평범하게. 뭐 그래서 부모님이 뭐 한 번도 안 싸우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연애집처럼 굉장히 평범하게 자랐다고 생각해요, 저는. 네네. 저만 그러니까 이상해요. 부모님도 뭐 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, 비교적 아니에요. 네. 굉장히 사이도 네네네네. 좋으시고 형제간에도 잘 지내고 네, 비교적. 네, 그냥 뭐 네. 다투면서 뭐 또 이것도 또 뭐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음. 평범하게 자라면서 제가 배우고 싶다는 거는 다 배운 것 같아요.
그래서 굉장히 배운 게 많아요. 나중에 이제 성악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 전에 피아노에, 그 전에 바이올린에, 그 전에 뭐해, 그 전에 뭐해. 굉장히 뭐를 많이 배웠거든요.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나 봐요. 욕심이 많아서 뭐 이렇게 좀 남이 하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뭐 새로운 게 있으면 꼭 관심 갖고 배우고. 근데 부모님이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? 대체적으로 그랬어요. 네. 근데 그거 다 들어주기 쉽지 않잖아요. 어휴. 네. 좀 엄마가 그렇게 못 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엄마가 그 외가댁의 장녀여서 엄마는 하고 싶은 거를 거의 다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가 저를 그냥 좀 뒷받침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제가 가고 싶다고 막 생떼거지를 쓰니까 이제 저도 미국에 보내주시고 네. 좀 쉽게 뭔가 결정이 빨리 되고 또 쉽게 제가 뭐 다른 방향도 잘 틀고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러셨군요. 아니 그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. 왜 미리 좀 이렇게 저 작성하시라고 네. 네. 드린 것 중에 나의 어린 시절은 그랬더니 난 좀 어릴 때 망난이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이게 뭘까? 망난이요? 네,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구체적으로?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뭐 좀 힘들었는지 알아. 이 취지로. 그러니까 뭐 배우고 싶은 것도 그렇고 먹고 싶은 것도 그렇고 언니보다 뭘 더 잘하고 싶으면 그것도 그렇고 언니가 가졌으면 이것도 가져야 되고 그것도 그렇고 뭘 사면 내가 먼저 먹어봐야 되고 내가 먼저 입어봐야 되고 이런 욕심들. 형제간의 욕심. 좀 집안에서만 그랬었나 봐요. 내가 하고 하고 싶은 싶은 거를 다 대로 살았다. 하면서 살았다. 하고 싶은 거 다 네. 하면서. 네. 그게 최고지. 어렸을 때 그럼.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. 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자식이 뭘 하고 싶은 게 없고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부모 입장에서는 흥미를 가지고 이것도 배워보고 싶고 저것도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훨씬 나아요. 아연 씨 부모님이 아연 씨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배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시고 뒷바라지를 하신 거는 맞아요.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랑하신 건 맞거든요. 근데 자녀가 클 때요. 기다려. 이건 안 되는 거야. 이거는 네가 좀 참아. 이런 거 같이 배워야 되거든요. 너무 하고 싶은데 좀 참고 기다린다든가. 또는 그러나 이거는 너한테 좀 너무 지나쳐. 이러면서 기다려. 이거는 1년 동안 더 생각해봐. 기다렸다 해. 뭐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시지 않았나. 뭐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 드네요. 같아요. 네. 그렇게 뭘 절 기다리고 그런 훈련은 안 해본 것 같아요. 네네. 네. 이게 보통은 뭘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렇거든요. 자기 친구들을 다 보니까 다 하나같이 방학 때 비행기를 타고 뭐 영국에 간다, 뭐 캐나다를 간다, 미국에 간다 그래요. 근데 이 아이는 사실 그거를 하기에는 좀 버거워요. 평생에 한 번은 해줄 수 있지만 부모가 자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. 이 집이 가난하진 않지만. 근데 그럴 때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나도 가고 싶어. 그러면 어떤 부모는 그거 자체를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있어요. 미안해. 엄마 아빠가 더 좀 잘 벌었어야 되는데 이래서 막 무리를 해서 억지로 해준다든가 하는 게 별로 아이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. 네. 물론 여유가 있는데 애가 또 하고자 하는 게 적절한데 노후 준비할 거야. 이러면서 막 스크루지처럼 표정. 깜짝 놀랐어요. 스크루지처럼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안 되죠. 왜냐하면 부모로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배우고 싶어하는 적절한 정도는 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즉각 만족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거를 gra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욕구에 대한 만족을 지연시키지 않고 즉각 만족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크면 이 참고 견뎌내는 내성이라고 하죠. 톨러런스?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돼요. 근데 우리 아연 씨네는 그 경험이 어떤 면에서는 없으셨어요.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
나 이거 그만할래요. 그러면 그래도 한 달을 더 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 결정을 해보자 라든가 어떤 욕구에 대한 만족을 뒤로 미루면서 지연시키는 경험을 되게 많이 시켜야 돼요. 아예 그럴 거면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리고 마음을 접었던 것 같아요. 안 해. 그래서 뭐 참가하지 않을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접었던 것 같아요. 그 아연 씨가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아연 씨 부모님은 아연 씨 되게 사랑하셨어요. 그리고 유복하셨던 것 같아요. 경제적으로 풍족하셨던 것 같고요.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. 경제적으로 풍족하니까 자식이 원하는 거, 그중에서 특히 뭘 배우고 싶다든가 뭘 해보고 싶다는 것들을 풍족하게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아연 씨가 지금 싱글맘으로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내가 계속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? 이 일을 잘 해내야 되는데 이걸 통해 내가 잘해서 또 생활을 풍족하게 유지하고 얘네들 계속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 돈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. 많이 그 걱정도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.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안 받았는데 저 혼자면야 나 혼자면 진짜 친구 집에서 몇 달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애들이 있으면 애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없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걱정도 상당 많이 해요. 거의 밤잠 못 이루는 꼬리를 무는 걱정의 말미는 거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.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? 뭐 그런 생각들. 네. 그래서 뭐 우리가 일부러 나라도 애를 좀 고생을 시켜야 되겠다. 일부러 그럴 건 없어요. 언제나 부모는 너무 의도를 갖고 아이를 나라도 뭐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요.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. 피할 수 없는. 그거는 겪어내야 힘이 생겨요. 그래야 내면에 톨러런스가 생겨요. 견디고 참아내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직접 경험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연 씨도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좀 허용적으로 크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참을성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이제 이혼한 것도 오래됐고 지금 벌써 한 10년 넘었나? 야, 진짜 눈물 흘리게 하는구나. 이혼한 내용을 몰라요. 이혼한 사유. 세 번 다.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고, 내가 합의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혼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결과만 알았기 때문에 그 식구들도 왜라는 게 궁금했고.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셨어요? 안 했어. 그러셨구나. 그래서 그게 오롯이 내 잘못이다라는 그 후의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, 식구들이. 그 이유를 알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. 알고 났기 때문에 얘가 그러더라고. 그럼 그때 얘기했어야지. 그때 얘기했으면 우리라도 어떻게 했을 거 아니야.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나서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건 아쉬움을 갖고 있을 거야. 아마. 혼자 다 했던 거라. 그렇죠. 뭐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고
말 못할 마음에 힘듦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. 근데 그래도 가까운 가족하고 조금 마음을 나눴더라면 한결 상처가 있으면 조금 도포도 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어머니한테마저도 왜 말씀을 못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은 있습니다. 왜 말씀을 왜 못 하셨어요?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법이 틀리니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뭐 하니까 이제 비밀로 한 건데 이혼하고 나서 이제 동생이랑 언니가 얘기를 하는 게 시댁에서 이제 얘기 듣는 것들이 나 혼자만의 겪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어떤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충격이었고 아, 나 혼자 단독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구나. 나 혼자만 생각했으면 그냥 이렇게 묻어둬도 되는데 식구들 입장도 있더라고요. 다 개인의 가정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후회했었죠. 결혼을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그건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. 결혼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의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을까. 저는 만나 뵈면 꼭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.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도 그 얘기만 하면 너무 이제 안 올 때도 됐는데 어떡하지? 어떻게 그 질문이 꼭 나와야 되는 거야? 조심스러운데 저는 가족이라는 우리 엄마랑 본가의 그런 가족 말고 내 진정한 가족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을 만드는 게 결혼의 꿈이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게 무산됐고 아, 첫 번째가 나를 무시하나 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너 같은 존재 말고도 더 좋은 사람, 멋있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사실은 좀 악한 마음도 있었어요. 좀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그게 어떤 분노였던 것 같아요. 복수라는 개념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되게 그게 성급했던 것 같아요. 진지하게 생각할 조차도 없이 너무 화가 많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. 복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제일 위험한 게 그 화살이 자기한테로 오거든요. 자기 자신한테로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하 씨 자신의 행복이나 결혼은 늘 배우자와 내가 행복하게 사랑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제일 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잊어버리게 되죠. 놓치게 되죠. 네. 그런 면이 좀 있으셨군요. 네. 3번째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겼고 그런데 또 헤어지게 되면서 아 기간이 짧았던 이유가 이제 아기가 어렸을 때 나의 그림은 엄마 아빠 자식이었는데 얘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빠란 존재가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난 그 그림도 맞추고 싶었고 아이한테는 아빠를 꼭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리고 뭐 워낙에 2번째 때 너무 큰 출혈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었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좋아 지내서 그렇게 이제 결혼하게 된 거죠. 아 그럼 이런 사람이면 우리 서진이 아빠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네. 약간 결정 같은 거 빨리 하시는 편이세요? 네. 네. 추진력이랑 그런 건 네. 고민 없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. 아픈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일이 많이 줄고 대중들이나 여론이나 언론이나 나를 보는 게 조금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있으셨죠? 그게 딱 그때 네. 처음 처음 결혼하고 이혼했을 네. 때. 왜냐하면 네. 그러니까
그러니까 제가 좀 성격이 남편은 가장이야. 떠받들어야 돼. 되게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일을 일부러 제가 좀 안 했어요. 뒤로 빠져 있는. 그러면서 살짝 이제 일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이게 확 꺾인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은퇴를 할 생각도 했었어요. 너무 많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못하겠다. 왜냐면 저는 그렇게 크게 사람들한테 질타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 살아오면서. 네.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음주를 하거나 법적인 헌법의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살면서 그냥 가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완전히 무슨 헌법을 어긴 사람처럼 치부가 돼버리니까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만 이런 화살이 올까. 그래서 조금 많이 이쪽 방송 일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. 어떤 사람 뭐 축의금 내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까워 뭐 이렇게 사람도 있고 뭐 넌 결혼을 너 되게 쉽게 한다 이혼 되게 쉽게 한다 뭐 이러니까 자꾸 번복을 하니까 넌 뭐냐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. 사실 그 쉬운 것도 아니고 장난을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진지하게 했던 건데 단지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되게 가볍게 받아들이거든요. 제가 생각 있었으면 저렇게 또 하겠어? 똑같이 저렇게 이혼하겠어? 굳이 결혼해야 돼? 쟤 남자 너무 좋아한다. 뭐 이런 거? 헤어지고 나면 꼬리표처럼 끝에 막 달리는 글들 있잖아요.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런 것들.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80%. 완전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린?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상처를 얻고 내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. 표정이. 미소가 없어졌어요. 그 그늘이 어마어마하게 저한테는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.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. 결혼을 안 했더라도 좀 사랑하는 연인. 이런 경우에 사람마다 자기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잘 맞아야 이 사람하고 더 깊은 그 다음 단계로 관계가 발전을 하거든요. 우리 윤지 씨는 지금 라니 아빠하고 결혼을 결심을 할 때 이 부분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 사람하고는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게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. 타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늘 한결같다는 게 마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각각의 직업에 대한 리스펙, 존중하는 그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, 저는. 그게요, 남편의 그런 면을 존경하는 거예요.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윤지 씨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우리 나래 씨는 일단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, 네, 누구랑 이렇게 딱 되게 오 좋다 뭐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. 오, 있죠. 네,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정말 가장 큰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공통된 관심사가 있고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저는 그런 소통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남자면은 진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.
그러니까 우리 나래 씨는 같이 함께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소통을 하고 시간을 많이 공유하면서 그것이 즐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. 그게 나래 씨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맞아요. 네, 잘 알고 있어야 돼요. 아, 난 좀 그런 사람이구나 이거를. 그러면 윤지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뭐- 그래도 돼요. 그렇지 그렇게 뭐 네. 바빠도 돼.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. 너무 같이 있으면 좀 그래. 네. 말해놓고 나니까 안 그래요. 행복해요. 같이 있으면. 행복하시죠? 네, 아, 네, 그럼요. 네. 예. 굳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상아 씨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. 분명히 결혼을 결정할 때는 이 부분이 딱 뭐가 네.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.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면 죄송한 표현인데요. 상아 씨한테 네 번째 사랑이 찾아오지 말란 법 없거든요.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잘못하면 또 실패하세요. 네, 그래서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일단 주변을 잘 챙기는 거. 주변을 잘 챙기고 돌보는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모습이 자상해 보여서. 그렇다면 나도 챙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? 네. 어허, 네네. 그리고 누가 챙겨주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. 네. 상아 씨한테는. 네.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봐도 될까요? 네. 그러면 상아 씨는 누군가가 상아 씨를 돌봐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세요? 의지할 때가 마땅히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남자 형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남자 형제라도 나서서 뭐라고 얘기할 텐데 여자들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의지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를 이렇게 좀 감싸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줄 곳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엄마는 그때는 엄마가 매니저를 하셨어가지고 같이 일을 다녔지만 어쨌든 나를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. 일할 때 잘하도록. 네. 그런 관계였고 또 너무 어렸을 때 일이 많아서 광고를 자다 깨워갖고 간 적이 있어요. 하다못해 그거는 이제 전속 계약이 아니었던 광고여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타로 촬영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대타로까지 제가 일어나서 진짜 머리 감고 물 젖은 상태에서 광고를 찍었거든요. 그 정도로 자다 말고 가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. 막 정말 뭐 내일 바로 또 자다가 또 가고 또 다른 거 찍고 그러면 애니까 감정 표현이 그냥 있는 대로 나가니까 네. 엄마랑 많이 싸웠죠. 현장에서. 나 안 해. 집에 갈 거야. 나 놀고 싶어. 뭐 이래가면서 놀고 싶어서. 네. 하다못해 카메라 감독님 내가 웃지 않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배꼽파 그래가지고 배꼽 보여서 웃겨갖고 그걸로 찍은 거예요. 그게 아까 마요네즈 선전. 고소하니? 근데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학교 생활은 어떻게 거의 하셨어요? 못했어요. 중학교 네. 때 네. 졸업 일수 모자라가지고 학교 졸업을 못할 네네. 뻔했었어요. 그럼 이제 그 나이 때 왜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지고 갈고 닦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사회성.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경험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학교를 많이 못 갔으니까. 음. 근데 이제 또 다행히 그때 했던 연출 선생님이 오히려 시험 때는 안 가도 돼. 소풍 때나 수학여행은 꼭 가.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 때 빼줬어요. 네가 어렸을 때 추억을 갖고 가야 되는데 너희 또래들은 활동을 하면서 추억이 없어진다. 그래서 그 놀러 가야 하는 시기는 꼭 갔는데 결정적으로 그럴 때는 나는 기본 친구들랑 베이스가 없잖아요. 학교를 많이 안 갔으니까. 그러면서 또 이제 불편한 여행이 되거나 뭐 그랬던 네, 기억. 어려움이 꽤 네. 많으셨을 것 같아요. 네. 너무 유명해서의 어려움, 네. 또 같은 그부들하고 생활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럼 또 약간 동떨어진 섬 같은 느낌이 있죠. 네. 그러니까 학교로 가도 좀 외롭고 그러네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보면 나는 참 기댈 곳이 없었나 보다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저는 그냥 12살, 13살은 12살, 13살답게 지내야 되는데
너무 어린 나이에 유명해지시니까 그것도 좀 사람이 감당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언제나 주변에 사람은 많았겠지만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. 네,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. 네, 너무 안타까워요. 그냥 그 혼자 마음 안에 그 혼자 다 결정하고 내가 결국 성인으로서 혼자 결정한 건데 누구 탓을 하리 이러면서 혼자 다 그거를 짊어지고 가신 거잖아요.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아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. 네. 솔직히 제가 활동 처음 할 때는 말 한마디 못했었어요. 목소리가 허스키하다고 그래서 방송도 몇 번이고 이제 제가 제외되고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. 어느 날 이게 깼어요.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해야 돼. 그러면 성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. 네. 완전히 만들어진 성격이에요, 저는.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 아는 측근들은 일부러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일부러 센 척하느라 내가 방어한다고. 어떠세요? 그 말을 들으셨을 때? 맞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상아 씨 지금은요. 이게 바로 진솔한 소통이거든요.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. 어떻게 너무 몰라요. 네. 적나라하지 않지만 매우 솔직하게 진솔하게 좀 잘하고 계시거든요.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. 저는 지금 이 모습이 굉장히 좋거든요. 네. 이제 이해가 좀 많이 되네요. 제가 상아 씨가. 네. 뭐가 잘못된 거예요, 선생님? 잘못된 건 없어요. 네. 잘못된 건 좀 없고요.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마음을 그냥 운동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근데 운동장 한 귀퉁이는 약간 그때 12살, 13살, 14살 요때 아이 상태의 마음이 운동장 귀퉁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. 그래서 그게 탁 건드려질 때는 지금 50인데 약간 어떨 때는 약간 떼쓰는 것 같은 양상도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뭘 먹다가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약간 떼쓰는 것 같은 그런 양상 때문에 약간 이제 오해도 받으시는 것 같고요. 또 힘들 때는 그 나무에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마음 운동장 한켠에 있으신 것 같아요. 지금은 따님한테 그렇게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냥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 이런 마음이 아직도 많으신 것 딸한테도 같아요. 네. 뭐 만약에 뭐 실수했다 그러면 내 핏줄은 너밖에 없는데 말이야 이놈 새끼야 이러고 하거든. 근데 좀 이렇게 진솔한 소통을 잘 하시거든요. 네, 처음하고 굉장히 다르시잖아요. 근데 저는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가깝게 느껴져요. 제가 상아 씨 이렇게 봤을 때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고 그렇거든요. 아파요. 나 진짜 죽겠네 진짜. 그래서 이러한 진솔한 소통도 따님하고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가까운 가족 어머니하고도 하시고 여동생들하고도 하시고 또 가장 가까운 주변의 지인들하고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상대방 받아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받으면 어떡하지? 절대 안 그래요. 상아가 이상한 애일 것 같아. 방송 보면 이제 다 달라졌다 그럴 것 같아요. 저. 네, 큰일 났어요. 맞아요. 네.